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도체 그리고 동심구에서의 전개와 전위를 계산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선 전화와 그리고 무한면에 의한 우리가 전개와 전위를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친구는 원기둥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선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선 전화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위로 쭉쭉 길어지는 무한장 직선입니다. 즉 길이가 계속 무한대로 이어지더라. 이러한 친구가 있을 때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제가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전하에 우리가 선전하 밀도 플러스 란다가 있다고 할게요. 이 선전하에 플러스 란다만큼 대전이 되어 있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교재에서는 이 선전하의 외부의 전개를 묻고 있습니다. 즉 이것의 바깥쪽 이 부분에 외부 전개를 묻고 있어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할 건데요. 가우스 법칙은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력선의 개수 n을 면적 s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를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전기력선의 개수 n개는요. 우리가 엡실론분의 q개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엡실론분의 q이다. 그리고 s는 같이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요. 이 s는 우리가 가상의 면의 면적이 되었고요. 이 q는 그 가상의 면 내부의 총 전하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외부 전개, 제가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R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법칙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전기력선을 그려주셔야 되죠. 제가 플러스 란다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 선전하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즉 발산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원기둥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아래는 우리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죠. 무한장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기둥의 옆면적만 고려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려주시고 제가 대칭으로 안 그려더라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R미터, 즉 반지름이 R미터인 원기둥, 즉 가상의 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가상의 면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S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 빨간 색깔 원기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윗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옆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면이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원의 반지름이 R미터입니다. 지금 R미터일 때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R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옆면이에요. 옆면. 이 옆면의 가로를 계산해보면 이 원의 둘레와 같습니다. 이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공식은 2파이를 곱해주시면 돼요. 즉 2파이 곱하기 R이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가로를 계산을 했고 제가 세로는 임의로 L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옆면의 겉면적은요. 2파이 R 곱하기 L이 되겠죠. 따라서 S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어서 2파이 RL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2는 엡실론 곱하기 2파이 RL이더라. 그럼 이제 Q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이 가상의 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선전하 밀도밖에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선전하 밀도의 개념을 다시 복습해 보면 선전하 밀도는 우리가 란다라고 쓰고 단위 길이당 전하량입니다. 따라서 L분의 전하량 Q로 작성할 수 있고 따라서 단위가 이 전하량의 단위인 클롱 그리고
L, 거리죠. 거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클롱 퍼 미터로 선전화 밀도의 단위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Q이기 때문에 이 Q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Q는 선전화 밀도 곱하기 거리 L이 되겠죠. 따라서 이 해당 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란다 곱하기 L. 그러면 이렇게 L이 약분이 되어서 이러한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개 2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이더라. 전개이기 때문에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 우리가 이 R미터 떨어진 이 곳에서의 외부 전개를 계산해 보았어요. 선 전하일 때 외부 전개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이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이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전위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이 무한대에서 플러스 1클롱, 즉 단위 양전하를 우리가 원하는 이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선전하가 무한히 길죠. 즉 무한장 직선입니다. 따라서 뻗어나오는 전개 역시 무한대가 돼요. 즉 전개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무한대의 전개를 이겨내면서까지 우리가 R미터까지 가려면 당연히 전위도 무한대만큼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위는 무한대가 되는구나. 결과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는요. 무한대가 나오더라. 이 기호가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전위차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VAB, 즉 A와 B의 전위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A는 원기둥의 반지름이 되고요. 제가 B는 임의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이렇게 중심에서 B미터만큼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A는 지금 보시면 여기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VAB는 이 VA에서 VB를 빼주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전위를 계산할 때는 무한대가 필요했지만 이 친구들끼리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VAB는 우리가 결과식만 계산을 합니다. 유도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2파이 엡실론 란다 곱하기 여기서 처음 보시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 L은 A분의 B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이때 ln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그 함수의 일종입니다. 즉 우리가 로그가 이런 함수가 있다면 우리가 ln이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 ln은 이 로그 함수에서 이 밑을 자연상수 2로 하는 친구입니다. 즉 같은 말이에요. 로그 2나 ln이나 똑같은 말이고 우리는 이 친구는 그냥 계산기에 대입하면 되니까 이러한 형태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 해당 1번, 2번, 3번 결과만 기억을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동축 케이블 보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이란 우리가 축이 같은 케이블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내부에 있는 원기둥과 외부에 있는 원기둥이 이 축을 같은 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내부 도체의 원기둥의 반지름을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원기둥의 반지름을 B라고 했을 때 지금 교재에서는 이 A와 B 사이에서의 이 구분이죠. 이 구간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전기력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가정을 할게요. 이 내부 도체 제가 플러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외부 원기둥에는 마이너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는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따라서 전기력선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구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이 A와 B 도체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우리는 그러면 이 전기력선을 감싸는 우리가 가상의 면을 그릴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R미터죠. 즉 이 부분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을 R미터로 하는 원기둥, 즉 가상의 면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복습해보면 전개의 색이 E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따라서 S분의 N이다. 우리는 이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엡실론분의 Q이고 S는 그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이때 이 S는 우리가 이 빨간 색깔의 원통, 옆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반지름의 R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앞서 했기 때문에 2파이 RL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E는 엡실론 그리고 2파이 RL이더라. 이게 S 대신에 대입한 결과이고요. 이때 Q 보겠습니다. 이 가상의 면 내부의 총 전하량이 되겠는데요. 안에 보시면 빨간 색깔 안쪽에는 이 내부 원기둥밖에 없죠. 플러스 란다로 대전된 친구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Q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란다라는 것은 선 전하 밀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 전하 밀도의 길이를 곱해 주셔야 전하량 Q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면 우리가 선 전하 밀도 L은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L분의 Q이다. 그래서 단위는 클롱 퍼 미터가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Q이기 때문에 Q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Q는 란다 곱하기 L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한 결과이고 약분해 주시면 L과 L이 약분되어서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즉, 이 A와 B 사이의 전개의 세기를 계산해 보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계산해 볼 것은 이 A, B 사이, 즉 우리가 이 반지름이 A라고 했죠. 이 반지름 A, 그리고 이 외부 도체의 반지름이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이 A와 B의 전위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이 외부 도체, 이 외부 원기둥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선전하 밀도에서의 A미터만큼 떨어진 곳, 그리고 B미터만큼 떨어진 곳의 전위차를 구하는 과정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동축 케이블에서도 우리가 전위차 VAB를 계산하는 것은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VAB는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이라고 했죠. ln a분의 b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위차가 되겠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챙겨갈 공식은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 그리고 전위차는 이 해당 공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 유도를 한 것이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공식입니다. 각각의 공식을 잘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행 전선 사이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를 우리가 3D로 그려보면 이렇게 전선 A가 있고 전선 B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평행 전선 사이일 때 우리가 전개와 전위를 계산을 하라는 건데 우리는 자주 나오는 공식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는 챙겨가실 필요 없고 전위만 보겠습니다. VAB는요. 우리가 이 평행 전선 전선 A를 플러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다고 하고 B에는 마이너스 란다가 대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선의 반지름은 A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은 A, 이 부분 역시 반지름이 A가 되고요. 이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D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공식을 작성해보면 VAB는 우리가 이렇게 작성합니다. 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d-a이다. 어렵죠? 이거 어떻게 암기하면 좋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선 전하와 동축 케이블의 전위차 공식을 떠올려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파이 엡실론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b로 우리가 전위차 VAB를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전선이 두 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으로 2를 곱해주세요. 2를 곱하면 이렇게 2가 사라지겠죠. 따라서 위의 공식이 나오게 돼요.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d-a이다. 이 부분은 그냥 작은 것분의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도 나오냐?
우리가 D가 A보다 무한히 크다면 우리는 A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란다 ln A분의 A가 무한히 작으니까 우리는 D라고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도 맞고 이 공식도 맞아요. 따라서 이 VAB만 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계산할 건데요. 이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도체 표면, 두 번째는 무한평면,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평면 사이인 경우를 다 다뤄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볼 친구는 무한도체 표면입니다. 이 표면이란 말이 나와야 이것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넓은 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도체 내부가 되겠죠. 이때 이 작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부분은 이 작은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다시 그려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도체가 있을 때 여기가 내부가 되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시그마, 즉 면전화 밀도로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도체 내부에는 우리가 전하량이 없어요. 따라서 전개도 없고 전기력선도 없죠. 그래서 전기력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 도체 표면에서 플러스 시그마가 있으므로 이렇게 도체 표면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하려면 임의의 점, 이 R미터에서 표면에서 R미터 떨어진 이 구간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상의 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가상의 면의 면적을 제가 S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다시 작성해 볼게요. 그럼 전개의 세기 E는 면적 S분의 전기력선의 개수 N이 되고요. 우리는 전기력선의 개수 N 대신에 엡실론분의 Q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엡실론분의 Q 그리고 S를 곱해 줄게요. 이 해당 공식에서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 S는 가상의 면의 면적이죠. S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친구는 이 Q, 전하량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여기서 플러스 시그마, 즉 면전화 밀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우리가 면적을 곱하면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을 다시 복습해보면 우리가 면전화 밀도 복습할게요. 그럼 시그마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전하량입니다. 따라서 S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S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S분의 Q가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되기 때문에 단위를 보시면 클롱퍼 제곱미터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Q, 전하량이죠. 따라서 양변을 S로 곱해주시면 우리가 Q는 시그마 곱하기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Q 대신에 시그마 곱하기 S 그리고 분모는 엡실론 곱하기 S였습니다. 이때 S와 S가 약분이 돼서 결국에 E는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엡실론분의 시그마, 이 결과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R미터 떨어진 이 구간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있는데 결과식을 봤더니 R이 없어요. 즉 우리는 전개의 세기가 거리 R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개의 세기 E는 거리와 무관하다. 이어서 우리가 이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를 보시면 우리가 무한대 지점에서 플러스 1쿨롱 전하를 이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죠. 근데 보시면 이 도체가 무한히 넓습니다. 그러면 전개 역시 무한대가 되죠. 이 파란 색깔 이 부분이 무한대가 돼요. 그럼 역시 이 무한대의 전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한대의 전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V는 우리가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V는 무한대이더라. 여기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무한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E는 엡실론분의 시그마 그리고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되겠죠. 전개의 세기 단위 그리고 전위는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볼트. 두 번째는 무한평면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평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무한 평면은 여기 쪽이 여기가 내부가 되겠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도체의 아래쪽 이 부분이 내부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 평면을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도체 내부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시에 나뉘게 되면 이 위쪽에는 플러스 2분의 시그마 반으로 나뉜 거니까 아래쪽 역시 2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윗면, 아랫면에서의 전기력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윗면에 역시 플러스 2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우리는 발산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역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무한평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R미터 떨어진 이 구간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상의 면을 그려보도록 하고 이 가상의 면의 면적을 S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해당 이 가우스 법칙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전개의 색이 E는 이 해당 식을 가져오면 엡실론 S분의 Q이다. 이 S 자리에는 그대로 S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Q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하량을 구할 때는 면전하 밀도 곱하기 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위쪽 면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죠. 이 위쪽 면에 여기는 2분의 시그마만큼이 되어 있습니다. 2분의 시그마 단위까지 보시면 클론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하량을 계산할 때는 이 친구의 면적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부분이 2분의 시그마 곱하기 S이다. 교재에서는요, 이 부분이 2분의 시그마를 대입하는 과정이 4단계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동시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와 S는 약분이 되고 이 친구를 다시 작성해보면 엡실론 분의 지금 2분의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1분의 엡실론이라고 보고 번분수 계산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곱한 친구를 분모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안쪽에 노란 색깔끼리 곱한 친구를 분모, 이 엡실론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바깥쪽끼리 곱한 1 곱하기 시그마를 분자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무한평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랑 다르죠? 여기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 여기는 2가 붙는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보시면 R미터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결과 역시 R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이 전개의 색이 E는 거리와 무관하더라.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작성해보면 거리와 무관하다. 그럼 이제 전위도 계산해 볼게요. R미터 떨어진 이 구간에서의 전위 V는 우리가 여기 무한대 지점에 플러스 1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R미터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인데 역시 무한평면입니다. 그러면 이 전개 역시 무한대가 있겠고 이 무한대의 전개를 이겨낼 만큼의 우리가 전위는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아, 전위는 무한대가 나오는구나. 이것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평면일 때는 E는 우리가 2 엡실론 분의 시그마이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 전위는 무한대가 나온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한평면 사이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친구를 두 개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제가 위쪽에 이 무한평면에 플러스 시그마가 대전되어 있고 아래쪽 이 평면에는 마이너스 시그마가 대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구간을 보면요. 이 플러스 시그마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구간에 전기력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상의 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무한평면 사이에서를 궁금해하고 있죠. 즉, 이 무한평면 사이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상의 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의 면의 면적을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해당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E는 엡실론 S분의 Q인데, S는 이미 알고 있고 이 Q를 표현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플러스 Q의 2에서는 우리가 이 친구처럼 플러스 2분의 시그마로 나뉘어서 이렇게 위로,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시그마 역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로 윗면 아랫면이 나뉘게 돼서 이렇게 흡수되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바깥쪽 있죠? 무한평면의 사이 말고 이 바깥쪽은 다 상쇄가 되고 결국에 남는 것은 이 무한평면 사이에 시그마만큼의 면 전하 밀도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만 기억할게요. 우리가 엡실론 S분의 전하량 Q는 시그마 곱하기 면적 S이더라. 면전하 밀도의 면적을 곱하면 전하량 Q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S와 S가 약분이 되고 결론은 전개의 세기 E는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이다. 역시 보시면요, 우리가 이 떨어진 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결과가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나왔습니다. 즉,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리와 무관하더라. 이런 특징을 챙겨주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를 계산을 했어요. 계속. 그쵸? 전위를 계산하고 여기도 전위를 계산했는데, 여기에서는요, R미터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무한평면 사이의 전위를 구할 겁니다. 즉, 전위차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전위를 구할 땐 무한대가 나왔지만 전위차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무한평면 사이의 거리를 제가 D라고 하겠습니다. D라고 했을 때 이 무한평면 사이의 전위 V는요, 결과식만 기억하겠습니다. 엡실론 분의 시그마에 여기에 D를 곱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무한도체 표면, 무한평면 사이의 전개의 세기 그리고 전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구도체부터 이 무한면까지 총 공식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구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도체라고도 하고 점전하라고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구도체 그리고 점전하. 이때 전개의 세기 E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제곱분의 Q였습니다. R제곱분의 Q.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때 전위 V는요, 여기서 R만 곱해주시면 됐죠. 그러면 4파이 엡실론 R분의 Q더라. 이렇게 첫 번째 구도체를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우리가 동심구였습니다. 중심이 같은 구. 우리가 여러 조건을 해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도체에 플러스 Q를 준 경우만 복습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동심구. 우리가 내구에 플러스 Q 전하를 준 경우 이렇게 작성하고, 전개의 세기 E는요, 위에랑 똑같습니다. 4파이 엡실론 R제곱분의 Q이다. 이때 전위는 우리가 VA를 계산했습니다. 즉, 내구의 표면 전위를 계산했어요. VA는 공식을 떠올려보면 4파이 엡실론 분의 Q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리고 플러스 C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 부분은 우리가 VAB 즉 전위차 VAB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VAB와 VBC는 0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VC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VA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것은 선전하입니다. 선전하에서의 전개 E는 이 모양과 달랐죠. 우리가 다시 복습해보면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였습니다.
란다는 선전화 밀도를 나타내는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V는 우리가 선전화로부터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는 무한대라고 배웠습니다. 무한대이다. 그런데 제가 선전화를 한번 예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A인 원기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구가 A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B미터만큼 떨어진 구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 전위차는 존재하게 됐죠. 존재했었죠. 그래서 VAB를 작성해보면 VAB는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여기가 ln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동축 케이블을 보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우리가 축이 같은 케이블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전화를 응용해서 배웠었는데 가장 첫 번째 전개의 세기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개의 세기 2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가 나오고, 이때 전위 역시 즉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는 무한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전화와 마찬가지로 이 AB 간의 전위차는 우리가 똑같이 결과가 나왔죠. 왜 똑같이 나왔냐? 우리가 동축 케이블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선전화와 같이 우선 축부터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이 A인 안쪽에 이런 원기둥이 있고 이게 A이고 바깥쪽에 반지름이 B인 원기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축 케이블의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B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A와 B 사이의 전위차는 우리가 선전화에서의 VAB를 구한 것과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VAB는 똑같이 작성해주면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ln A분의 B가 나오더라. 이 그림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배웠던 친구는 우리가 평행전선 사이일 때입니다. 다섯 번째, 평행전선 사이. 이때 이 전개세기 공식은 제가 암기하실 필요 없다고 했고 V만 기억합니다. V는 우리가 평행전선, 즉 전선이 두 개였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꼴에 2를 곱해서 2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상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여기는 A분의 B가 아니라 여기는 D-A가 됩니다. 물론 여기가 D가 A보다 무한히 크다면 A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V를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그리고 ln A분의 D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한면일 때죠. 무한면일 때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배운 것은 무한도체 표면일 때입니다. 무한도체 표면일 때는 전개세기 2는 우리가 엡실론 분의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를 말하죠. 단위는 생략을 하겠고 이때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는 다 R이 있는데 여긴 R이 없죠. 전개색이 R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거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를 계산하게 되면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는 여기서도 역시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7번 무한평면일 때를 볼게요. 무한평면. 무한평면일 때 전개세기 2는 이 친구랑 좀 달랐어요. 여기에 2가 곱해졌었죠. 즉, 2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V는 역시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여덟 번째, 무한평면 사이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는 이 친구랑 똑같았어요. 이 친구랑 똑같고 엡실론 분의 시그마이다. 역시 여기서도 거리와 무관합니다. 거리 무관. 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거리와 무관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전위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무한평면 사이이기 때문에 그곳에 전위차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그 거리에 해당되는 D를 곱해주시면 돼요. 즉 엡실론 분의 시그마 곱하기 D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공식을 복습을 했습니다. 이어서 개념 확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동심구에서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A, 절연체의 반지름이 B, 외부 도체의 반지름이 C이다. 내부 도체에만 전하 Q를 주었을 때 내부 도체의 전위는 단, 절연체의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표현해보면 이 내구의 반지름이 A, 그리고 이 외구의 안쪽 반지름, 즉 이 부분이 B가 되고요. 외구의 바깥쪽 반지름, 이 부분이 C가 되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 A점에서의 전위입니다. 즉 내부 도체의 전위 VA를 묻고 있어요. 이 VA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전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면 무한대에서 단위 양전하, 즉 플러스 1클롱을 여기가 C죠. 이 플러스 1클롱을 우리가 A 지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VA가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VA 대신에 플러스 1클롱을 C 지점까지 이동한 것 플러스 C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 플러스 B, B에서 A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을 다 더한 것이 V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A를 작성해보면 VA는 이 여기가 A와 B 사이에 전위차가 되는 거죠. 여기는 VAB가 되고 그 다음은 B와 C 사이의 전위차, 즉 VBC 플러스 마지막으로 VC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VBC는 우리가 이 외구의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고 전개가 없습니다. 따라서 1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VA는 VAB 플러스 VC가 됐고 공식으로 작성해보면 4파이 엡실론, 문제에서 제로라고 나왔죠? 엡실론 제로분의 Q. 한 번에 작성하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VAB가 전위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온 것이고 여기는 단순히 더하기였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A인 무한장 평행 도체 AB가 간격 D로 놓여 있고 단위 길이당 각각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AB 도체 간의 전위차를 구하시오. 단 D는 A보다 큰 경우이다. 무한히 큰 경우이다. 지금 보시면 평행 전선 사이일 때 전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선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곱해서 공식에는 2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2가 있는 친구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1번과 3번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는 A분의 D-A, 1번이 정답이죠. 3번을 보시면 D분의 A, 이것이 틀리게 되는데 우리가 분모에는 작은 친구가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작은 것분의 큰 거가 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평행 전선 사이의 공식은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람다 ln A분의 D-A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A분의 D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면전화 밀도가 로 S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한 평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는데 R미터만큼 떨어져 있대요. 근데 우리가 무한 평면에서 전개의 공식을 보면 E는 2 엡실론분의 시그마로 거리와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R이 들어간 친구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결국에는 2 엡실론분의 로 S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엡실론 제로로 다 통일되어 있어서 여기가 엡실론 제로가 된 것이고 이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입니다. 문제에서 면전화 밀도를 로우 S로 주었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로우 S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부분은 전기 쌍극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위 개념에서 전위 공식에서 이 M이란 친구는요.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는 친구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M이라고 쓰고요. 이 친구가 무엇이냐? 우리가 쌍극자를 플러스 Q, 이 마이너스 Q를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 두 친구가 이루는 이 거리 있죠? 이 사이 거리를 델타라고 했을 때 Q 곱하기 델타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쌍극자 모멘트구나. 이 지금 전위 공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의 개념을 받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전위 공식, 이 친구와 전개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좋지만 이것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위를 보시면 R제곱이 있고 지금 전개를 보시면 R 세제곱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의 거리와의 관계성이 기출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위 V는 우리가 R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또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전개 2는 R세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역시 R세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관계성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위와 전개의 거리 R에 관련된 이렇게 공식 관계를 봤고요.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세타가 있습니다. 이 쌍극자가 이루는 이 거리를, 이 사이의 거리를 델타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과 이 P점에서의 이 R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데요. 이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개의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 세타가 여기 있죠. 이 세타가 0도일 때와 제가 90도일 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타를 대입한 결과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결국엔 코사인 세타라는 건데 코사인 세타를 그려보면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0일 때, 즉 0도일 때 1을 가집니다. 즉 이러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즉 0도일 때 1이 되고요. 여기가 90도거든요. 90도일 때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0도는 1인데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도일 때는 우리가 전개 2가 최대가 되는구나.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타가 90도라면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사라지죠. 따라서 전개가 최소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전개는 최소가 된다. 이 관계를 이 그림으로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각이 세타일 때, 즉 저 세타가 0도일 때 또는 90도일 때 이러한 관계가 가진다. 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지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관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2장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2장에 공식이 너무 많아서 힘드셨죠? 이 많은 공식들 제발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